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 실무 완전 정보 코스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 품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측치 처리부터 스케일링, 인코딩, 차원 축소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배워봅니다. 특히 7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결측치 처리 방법을 배우고 데이터 스케일링으로 단위를 통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원앗 인코딩으로 범주형 데이터를 변환하고 이상치를 탐지하고 처리하는 기법을 살펴봅니다. 피처 생성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과 PCA를 활용한 차원 축소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와 시계열 데이터 전처리까지 포괄적으로 학습합니다. 결측치란 데이터셋에서 값이 누락된 부분을 말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설문 미응답, 센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결측치가 발생합니다. 결측치를 그냥 무시하면 모델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결측치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전처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측치 처리 방법은 크게 삭제와 대체로 나뉩니다. 단순히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결측치가 특정 패턴을 가질 경우 모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으로 채우는 단순 대체 방법이 있고 KNN 임퓨터처럼 유사한 샘플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측치 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킨런의 심플 임퓨터를 사용하면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으로 쉽게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파라미터를 민으로 설정하면 평균값으로 대체합니다. KNN 임퓨터는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 데이터를 찾아서 그 평균으로 결측치를 채웁니다. 피처 간 상관관계가 높을 때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케일링이 왜 필요할까요? 피처들의 단위와 범위가 다르면 모델이 특정 피처에 편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는 0에서 100 사이 값이지만 연봉은 수천만 원 단위입니다. KNN이나 SVM처럼 거리 기반 알고리즘은 스케일링이 특히 중요하고 경사하강법의 수렴 속도도 스케일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데이터를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변환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므로 이상치에 상대적으로 강건합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는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변환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사용하므로 이상치에 민감하지만 해석이 직관적입니다. 이상치가 많다면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고려해보세요. 스케일링 적용 코드입니다. 사이킨런의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를 임포트합니다. 핏 트랜스폼 메서드로 학습과 변환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테스트 데이터에는 트랜스폼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통계량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변환해야 데이터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숫자만 처리할 수 있어서 범주형 데이터를 변환해야 합니다. 원앗 인코딩은 각 범주를 0과 1로 이루어진 별도의 컬럼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색상이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라면 3개의 컬럼이 생기고 해당 범주에만 1이 표시됩니다. 범주 간의 순서가 없을 때 사용하며 다중공선성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앗 인코딩 코드입니다. 판다스의 get 더미스 함수로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이킨런의 원앗 인코더를 사용할 때는 drop equals first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범주 컬럼을 제거하여 n개 범주를 n-1개 컬럼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일반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값입니다. 입력 오류나 측정 오류일 수도 있고 실제로 발생한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치는 모델 학습을 방해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상치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IQR 방법은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합니다. Q3에서 Q1을 빼면 IQR이 됩니다. Q1에서 1.5배 IQR을 뺀 값보다 작거나 Q3에서 1.5배 IQR을 더한 값보다 크면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이 방법은 중앙값과 사분위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극단값에 강건하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은 원본 데이터에서 새로운 의미 있는 변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좋은 피처가 있으면 단순한 모델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처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복잡한 모델을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에는 도메인 지식이 핵심이며 창의성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피처 생성의 대표적인 기법들을 살펴봅시다. 수치형 변수의 조합이나 비율 계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파생 피처입니다. 다항 피처를 만들어 비선형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에서는 요일, 월, 분기, 공휴일 여부 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처들이 모델의 예측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고차원 데이터는 차원의 저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포인트 간 거리가 균일해지고 모델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차원 축소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피처 수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계산 비용을 줄이고 시각화가 가능해지며 노이즈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PCA, 주성분 분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로 보존하는 새로운 축을 찾습니다. 첫 번째 주성분이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고 그 다음 주성분은 첫 번째와 직교하면서 남은 분산을 최대로 설명합니다. 비지도 학습 방식이며 분산 설명률을 보고 적절한 주성분 수를 결정합니다. 다만 원본 피처의 해석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PCA 적용 코드입니다. 사이킨런의 PCA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N 컴포넌트로 축소할 차원수를 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2차원으로 축소합니다. 핏 트랜스폼으로 변환을 수행한 후 익스플레인드 베리언스 레이시오 속성으로 각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위해 스캐터 플롯으로 2차원 투영 결과를 그릴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특별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토큰화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 불용어를 제거하고 특수문자를 처리합니다. 정규화 과정에서 소문자 변환이나 어간 추출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TF, IDF나 워드 임베딩으로 벡터화하여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변환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레그 피처와 롤링 통계가 핵심입니다. 레그 피처는 과거 시점의 값을 현재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어제 매출, 일주일 전 매출처럼 특정 시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롤링 통계는 일정 기간의 이동 평균이나 이동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추세와 변동성을 포착합니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시계열 패턴을 다각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피처 생성 코드입니다. 판다스의 시프트 메서드로 레그 피처를 만듭니다. 시프트 1은 하루 전 값, 시프트 7은 일주일 전 값을 의미합니다. 롤링 메서드로 이동 통계를 계산합니다. 롤링 7.me는 최근 7일 이동 평균, 롤링 7.std는 7일 이동 표준 편차입니다. 이러한 피처들이 시계열 예측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여러 전처리 단계를 파이프라인으로 묶으면 코드가 깔끔해지고 재현 가능한 전처리가 보장됩니다. 컬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수치형 컬럼과 범주형 컬럼에 서로 다른 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교차 검증과 함께 사용하면 데이터 누수를 방지하고 더 신뢰성 있는 모델 평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결측치 처리 시 단순히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는 방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결측치가 특정 패턴을 가질 경우 모델이 편향될 수 있다. 둘째,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한다. 셋째, 결측치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넷째, 모든 컬럼의 평균값이 변화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진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결측치가 무작위가 아닌 특정 패턴을 가질 경우 단순 삭제 시 모델이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들이 수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삭제 후 모델은 저소득층 데이터에만 편향되어 학습됩니다. 또한 데이터 손실로 인해 모델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KNN 임퓨터가 심플 임퓨터, 즉 평균값 대체보다 더 적합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첫째,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결측치가 무작위로 발생한 경우. 둘째, 피처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유사한 샘플들의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셋째, 결측치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넷째, 범주형 변수가 대부분이고 수치형 변수가 거의 없는 경우.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KNN 임퓨터는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의 값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채웁니다. 따라서 피처 간 상관관계가 높고 비슷한 패턴을 가진 샘플들이 존재할 때 더 정확한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평균값 대체는 이러한 관계성을 무시하고 전체 평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의 주요 차이점과 적용 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0에서 1 범위로, 민맥스 스케일러는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변환하며 이상치가 많을 때는 민맥스 스케일러가 적합하다. 둘째,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민맥스 스케일러는 0에서 1 범위로 변환하며 이상치가 많을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더 적합하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평균 0, 표준 편차 1로 정규화합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는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0에서 1 범위로 변환합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는 극단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상치가 많을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원앗 인코딩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범주를 인코딩하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 둘째, 첫 번째 범주 컬럼을 제거하여 n-1개의 컬럼만 사용한다. 셋째, 빈도가 높은 범주만 선택하여 인코딩한다. 넷째, 모든 범주에 대해 0.5 값을 할당한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n개의 범주를 모두 인코딩하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빨강, 파랑, 초록 3개의 범주가 있을 때 2개의 값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자동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rop equals first 옵션을 사용하여 첫 번째 범주 컬럼을 제거하고 n-1개의 컬럼만 사용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IQR 방법으로 이상치를 탐지할 때 1.5배 IQR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규 분포에서 99.7%의 데이터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둘째, 중앙값 기반 방법으로 극단값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IQR 방법은 사분위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극단값에 강건합니다. 1.5배 IQR이라는 개수는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이상치 경계로 널리 인정받는 값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Z스코어 방법은 이상치 자체에 영향을 받지만 IQR은 중앙 50% 데이터만 사용하므로 이상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레그 피처와 롤링 통계를 함께 사용할 때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레그 피처는 단일 시점의 정보를, 롤링 통계는 기간 동안의 추세를 포착하여 시간적 패턴을 다각도로 학습할 수 있다. 둘째, 레그 피처는 미래 값을 예측하고, 롤링 통계는 과거 값을 보정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레그 피처는 과거 특정 시점의 값을 현재 시점의 피처로 사용하여 직접적인 과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면 롤링 통계는 일정 기간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기간 동안의 추세와 변동성을 포착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특정 시점의 정보와 기간 동안의 패턴을 동시에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더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PCA,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 차원 축소의 주요 목적과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목적은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새로운 축을 찾아 차원 축소. 주의사항은 원본 피처의 해석 가능성이 손실될 수 있음. 둘째, 목적은 범주형 변수를 수치형으로 변환. 주의사항은 모든 데이터를 0에서 1범위로 정규화해야 함.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PCA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새로운 직교 축인 주성분을 찾아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입니다. 주성분은 원본 피처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므로 각 주성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를 극복하고 시각화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해석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오늘 데이터 전처리와 피처 엔지니어링의 핵심 개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결측치 처리, 스케일링, 인코딩, 이상치 처리, 피처 생성, 차원 축소까지 다양한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드덱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